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백신 감염 차단 효과가 약화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스터까지 모두 4차례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돌파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백악관은 격리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79살이라는 고령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하루 일일 확진자 수는 8,6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18명, 입원 환자 수는 1,3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위험 단계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다음 주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시행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비즈니스 연맹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시행은 주민들과 직장인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LA 지역의 3곳 홈리스 서비스 프로젝트에 $370만 달러의 연방기금을 배정하는 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기록적으로 치솟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의 아파트 렌트비도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어서 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어제 셔틀버스가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9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입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UN, 튀르키예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 묶여있는 곡물 2천만 톤은 흑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풀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국회 공백 53일 만에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고 핵심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원장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면서 샌프란시스코를 9대6으로 꺾었습니다. 무키 배치가 8회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넬리 코르다가 11언더파 단독 선두, 류소연, 김효주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다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으로 먼저 2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8,6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10,000명 넘어설 것 같죠? 그렇게 우려하는 시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망자 숫자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는 1,3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위험 단계가 높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재시행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변이 점유율이 70% 이상 급등하면서 코로나 수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서 마스크 착용 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코로나 1일 확진자는 8,691명으로 지난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6,753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 델타가 확산했던 당시 최고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된 입원 환자 수는 1,329명으로 지난주 10.5명에 비해서 0.9명이 늘어난 인구 10만 명당 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LA 카운티의 코로나 위험 등급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높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코로나 주요 수치들이 감소하는 급반전은 기대하기 힘들고 따라서 2주가 되는 오는 28일 코로나 위험 등급이 높음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다음 날인 7월 29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시 시행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격리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국정공백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전부터 간간히 많은 기침을 하면서 피로감 증상을 보였습니다. 항원 검사에 이어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확진으로 판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영상을 통해 잘 지내고 있다며 직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Symptoms are mild, and I really appreciate your concerns. But I'm doing well. I'm getting a lot of work done. I'm going to continue to get it done.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열이 없고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 등 처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상태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침에도 백악관 참모들과 전화로 접촉했고 백악관에서 예정된 회의도 전화나 화상으로 참여할 거라는 겁니다. He had been working all morning. He hadn't even been able to finish his breakfast because he had just been busy. 하지만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예정됐던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해 총기 안전 추가 법안과 관련한 연설이 취소되는 등 외부 행사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79살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인 만큼 건강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 뇌동맥 수술과 심장박동 불규칙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추가 접종까지 모두 4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이번까지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2명의 대통령이 모두 현직 때 감염됐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재임 도중 코로나에 각각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전현직 대통령의 증상과 치료 방식이 천양지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2020년 10월 코로나에 감염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1년 9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월터 리드 군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서 사흘밤을 보낸 뒤 선거전이 다급한 상황이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스테로이드계 염증 억제제인 텍사메타손과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았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적이 있고 한때 위험한 고비도 있었다는 보도가 추후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정상이고 가벼운 증상만 보여서 격리된 상태에서 화상이나 통화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다만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인해서 평소에 복용하던 항혈전제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상태와 치료 방식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사이에 달라진 의료 환경을 반영한다는 것이 현재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백신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일반인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은 2020년 12월에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2번의 접종과 또 2번의 부스터샷까지 모두 4차례 백신 접종을 마쳤고 마지막인 2번째 부스터샷을 맞은 시점은 지난 3월입니다. 치료제도 다릅니다. 염증 억제제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팍스로비드만 치료받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3일 미만의 증상을 앓은 고위험군 환자에서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89%나 낮추는 효능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도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당시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지금보다는 덜했지만 위험성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반면 현재 우세종인 BA.5는 전염성은 매우 높지만 입원이나 사망 같은 중증 위험성은 당시보다 낮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어떤 변이에 감염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도 고혈압이 없는 사람보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2배 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원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평소 비만이나 탈모, 두통 등 인후통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장기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USC가 내놨습니다. 어제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코로나 장기 후유증 관련된 추가 연구 보고서입니다. 연구팀의 연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23%가 롱 코비드 영향을 받았고 비만과 탈모, 두통, 그리고 인후통이 있는 경우 롱 코비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롱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오랜 기간 지속되는 후유증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되면 롱 코비드 증상으로 정의합니다. 롱 코비드 발생 비율은 연구에 따라 진단 기준이나 연구 설계 등의 차이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최대 90%까지 각각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USC의 연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환자 23%가 롱 코비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지만 비만, 탈모, 두통, 인후통이 있는 경우 롱 코비드를 경험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크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7월 2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하늘에는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껴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유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LA 다운타운 낮 최고 기온 79도에서 80도를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3~4도가량 내려앉고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오랜만에 100도를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평균 기온을 밑도는 이 같은 날씨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다음 주중까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2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8도, 65도, 해안 지역은 71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장맛비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2도, 낮 최고 기온은 8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운타운의 CVS 약국 체인에서 총격 사건이 어제 일어나 여러 명이 부상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30분쯤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자신도 총격을 받았다는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911에 접수됐습니다. 이 7가와 스프링 스트리트 부근 CVS에 출동한 LAPD는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 2명, 여성 1명이었는데 모두 총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6가에서도 역시 총상을 입은 남성이 발견됐는데 CVS에서 총격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한 남성이 그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목격자들은 CVS 앞에서 여러 발 총격이 사건이 일어난 후 2명의 남성들이 사건 현장에서 도주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용의자 2명에 대해서는 흑인 남성이다라는 것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총격을 가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공사를 마치고 다시 개통한 육가다리가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면서 몸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개통된 이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육가다리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난 20일자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도로를 점령하고 펼쳐지는 잦은 레이싱으로 충돌 사고와 또 스케이트보딩, 낙서, 불법 주차로 인한 치안교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인 18일 오전 12시 불법 차량 경주와 다리를 점령한 주차된 차들로 LAPD는 다리를 일시 폐쇄했고 전날 17일도 같은 문제로 폐쇄한 지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일 오후 10시 20분쯤 차 한 대가 타이어에 연기가 나게 하는 번아웃 기술을 구사하다가 통제를 잃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 쏘던 차 2대와 충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스케이터들이 높은 아치에서 스케이트를 타는가 하면 구경꾼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다리에 오르면서 무모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육가다리가 위치한 14지구를 관할하는 케빈 들레온 LACO는 불법 경주를 예방하고 또 레이서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PD와 교통당국 역시 이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순찰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혀서 더 높은 펜스와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뺑소니 혐의 차량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황색 경보 발령 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이 법안은 뺑소니 차량의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해 신고를 유도하고 체포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뺑소니 차량의 수배가 내려지면 황색 경보가 발령돼 차량의 색깔과 제조회사, 모델명, 차량 번호판이 프리웨이 전광판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황색 경보는 아동 유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앰버 경보,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실버 경보, 경찰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블루 경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황색 경보도 작동될 예정입니다. 뺑소니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당국은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 때에 황색 경보 활성화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LA 카운티 노스 헐리우드 쪽에서 갱으로 추정되는 무장 남성 1명에게 경찰이 총격을 가했고 주택가에서 대치극까지 벌어졌습니다. LAPD는 어제 저녁 7시쯤 노스 헐리우드 7800 레드포드 애뉴 부근에서 순찰 도중 괴한을 발견했다고 발표했고 차에서 내리는 한 남성이 총기를 가진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차량을 막아섰고 총기를 들고 내리는 남성에게 즉각 총격을 가했습니다. 남성은 인근 주택으로 피했으며 이 주택을 기반으로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대치극이 벌어진 주택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통제하면서 수화팀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괴한은 사라졌고 경찰은 현장에서 괴한이 벌인 총기를 수거했으며 주변의 CCTV 영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괴한을 갱 멤버로 추정하고 있으며 괴한에 대한 이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셜먼옥스 지역의 은행에서 웰스파고 은행에서 고객이 괴한에게 강도를 당한 사건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도 현장이 은행 주차장인데도 은행 경비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한 것으로 드러나서 은행 측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비관은 개입하지 말라는 은행 측의 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은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경찰 수사와 협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차장에서 강도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는 경비원에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개입하지 말라
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강도단이 운전자와 총을 들고 강탈한 남성 등 2인조로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경비원과 관련해서도 은행 측과 수사를 진행하지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어제 셔틀버스가 충돌해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충돌 사건은 어제 낮 12시 20분 원월드웨이에서 발생했고 2명의 주민은 중상 그리고 나머지 7명은 경상이었습니다. 이 사고 난 셔틀버스에는 모두 24명의 승객이 탑승한 가운데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A 산악지역 등 남가주 일대에 산불주의보 내려졌습니다. 계속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가 이번 주말 강풍까지 불어올 것으로 예상돼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남가주 지역 레드플래그 워닝은 오늘 낮 1시부터 토요일 내일 저녁 6시까지며 이 발령은 계속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LA 카운티에 있는 대부분의 산악지역 모두 이 산불 경보지역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북반구를 덮친 폭염으로 영국 런던에서는 활주로가 뒤틀리고 중국의 충칭에서는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도시를 강타한 폭염에 아스팔트부터 철로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폭염에 속수무책으로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영국 기온이 역대 최고치인 106도까지 치솟은 지난 19일 런던 루턴공항 활주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항공기 운항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활주로가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펜실베니아대 관계자에 따르면 열기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포함한 물질을 팽창하거나 갈라지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도 폭염 속에 84개 도시에 적색경보가 발령됐고 중서부 내륙에 위치한 충칭에서는 박물관 지붕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염 때문에 기와장 아래 타르가 녹았기 때문으로 CNN은 전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땅속에 묻어둔 수도관이 파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 폴트워스시는 고온과 가뭄으로 집안이 움직이면서 수도관 파열이 속출했고 올해 발생한 476건 가운데 221건이 최근 90일 사이에 생긴 것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물을 많이 쓴 것도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방편으로 남아 폭염을 피하는 방법도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철로가 땡볕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흰색 페인트로 색칠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흰색이 열을 덜 흡수한다는 점에서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던에서는 철교를 포일로 감싸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런던관리위원회 측은 42만 파운드를 들여서 세계 정상급 엔진을 투입해 현재 안전체계를 구축했다고 발표했고 포일은 햇볕을 반사해서 냉감 효과를 일부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억눌렸던 여행 심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가시죠. 가까운 자동차 근거리 여행도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여행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찾은 유럽. 극심한 폭염에 유럽 여행이 지옥 여행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럽 대륙을 푹푹 삶고 있는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유럽 여행이 지옥길이 되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여름 여행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이 한 문장으로 올여름 유럽을 여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소된 항공편, 수화물 분실, 미친 듯이 치솟는 티켓 가격, 엄청난 인파, 각종 파업, 여기에 폭염, 유럽 여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폭염까지 추가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전 세계 유명 공항에서 비행기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항적 정보 제공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이가 지난 5월 26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세계 주요 공항 예정 항공편 지연 비율을 집계해 본 결과 최악은 항공편 52.5%가 지연된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공항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리고 10대 중 4대가 넘는 비행기가 제때 출도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이어서 런던과 히스로 등 영국의 2개 공항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독일의 미넨과 그리스 아테네, 호주 시드니, 그리고 미국의 올랜도 공항 역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플라이트 어웨이는 여기에 더해서 결항 비율까지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선전 바오방 국제공항이 7.9%로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고, 미국 뉴저지에 있는 뉴요크 리버티 공항, 또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이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이 명단에 들어있는 주요 공항들은 대부분 인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각 공항이 항공사와 협력해 비행 일정을 대폭 축소하는 등 차질을 최소화하거나 지연항공기 여행객들에게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자상가업체 아마존이 4조 달러로 추산되는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의원, 클리닉 등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 메디컬을 39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원 메디컬을 운영하는 원 라이프 헬스케어를 39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것인데요.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뒤를 이어 취임한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가 체결한 첫 대규모 인수합병입니다. 그는 의료 사업을 최우선 순위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미국 내 25개 지역에서 180개 이상의 사무소와 8,000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해 직접 가상 진료를 하는 원 메디컬의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인수로 4조 달러 규모의 의료 산업으로 진입하려는 아마존의 움직임에 탄력을 더하게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의 활약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틱톡을 견제하기 위해서 페이스북도 자체 디자인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어제 기존의 친구나 가족의 컨텐츠를 앞세우던 디자인을 벗어나서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를 높이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가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SNS 경쟁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페이스북 또한 이에 맞춰서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페이스북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기존 홈 화면에서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재미있는 게시물을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짧은 형식의 비디오 서비스 릴스와 일시적인 비디오 서비스인 스토리에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록적으로 치솟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 아파트 렌트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세입자들 어깨에 너무너무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다음 달부터 가주 세입자들의 렌트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년 전 주정부가 제정한 법에 따라 가주의 건물주들은 다음 달부터 최대 10%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정부는 건물주들이 마음대로 렌트비를 인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수년 전 연간 렌트비 인상폭을 5%로 정하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팩터를 연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수년간은 이 규정에 따라 연간 가주의 렌트비 인상폭은 보통 지역에 따라서 5.7%에서 많게는 9% 사이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가주 전역이 오는 8월부터 렌트비 인상이 10%까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이미 가주의 많은 세입자들이 오는 8월 1일부터 렌트비가 큰 폭 인상된다는 통지를 건물주들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세입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어려움에 시달려온 세입자들로서는 최근 치솟은 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에서 렌트비까지 큰 폭 인상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아파트 건물주 연합은 건물주들도 건물 보수 비용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등은 로컬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고 있어 이 지역 세입자들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LA시의 경우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건물은 별도로 시정부의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발효된 규정에 따라 오래된 이들 아파트의 경우 기존 세입자들에게 렌트비 인상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렇게 집값과 렌트비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원격 근무가 갈수록 보편화되면서 LA 인구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주거비가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업체 레드핀이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LA 메트로 지역을 떠나 이사 나간 사람이 들어온 사람보다 4632명 많았습니다. 전국 주요 메트로 도시 지역 중에 샌프란시스코에 이어서 이곳 LA가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LA 지역은 1년 전인 2021년 2분기에도 순 유출이 33,712명으로 많았지만 올해 더 많아졌습니다. 레드핀 측은 샌프란시스코와 LA, 뉴욕, 워싱턴 DC, 시애틀 등 유출이 많은 상위권 지역은 모두 집값이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택시장의 모기지 이자율 상승과 높은 주택가격, 인플레이션, 또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서 둔화되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힘들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유출은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주거지와 직장과의 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늘면서 더욱더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주 모기지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신청 건수가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코인, 주식에 이어서 이번엔 주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은 현재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5.54%로 전주 5.51%에 비해서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올 들어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5.81%까지 치솟았습니다. 7월 초 모기지 금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가 재반등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LA 지역 3개의 홈리스 서비스 프로젝트에 370만 달러의 기금을 배정하는 방안이 어제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기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글렌데일, 파사디나 시내 2개의 YWCA와 헐리우드 내의 더 센터 그리고 헐리우드 푸드 콜리션이 배당되게 됩니다. 파사디나와 글렌데일 두 곳의 YWCA 캠퍼스 시설 보수와 개선, 또 폭력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220만 달러 기금이 배정되고 75만 달러는 헐리우드 내 더 센터가 홈리스를 도울 수 있도록 두 번째 지점을 마련하는 데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축제대단이 오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한인타운 내 서울국제공원에서 한류의 힘으로 회복과 화합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49회 한인축제에 대해서 한복 패션쇼, 인기 연예인 공연, 예술팀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축제 한마당 코리안 퍼레이드가 9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LA 한인타운의 중심을 관통하는 올림픽 블루보드에서 다 아시겠지만 여전히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개막식은 22일 오후 6시에 축제장 내 특설 무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49회 한인축제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펼쳐집니다. 한인가정상담소와 PCB뱅크가 공동으로 주관한 어린이 재정교육이 지난 20일 LA 한인타운 키즈벨스쿨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적인 기본관념과 또 생활 속의 경제 실천을 알려주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PCB뱅크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에게 이용자 성폭력 방지안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법화된 지 9년 만에 생긴 조치로 캘리포니아 공공유틸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이용자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성폭행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해 운전자 교육을 제공하고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를 채택하면서 연례 보고서에 획일적인 용어를 사용해 이를 감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우버가 발표한 2차 미국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만 성폭행 141건을 포함해
운전사가 저지른 성범죄가 99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또 2019년부터 20년 비성적 부위에 동의 없는 키스에서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5개 범죄에서 총 3,824건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스낵 형태의 마리화나 제품이 LA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를 비롯해 전국 경찰 당국이 학부모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지난 20일 유명한 피넛버터 초콜릿, 오레오, 초코볼, 또 쌀과자와 젤리, 치토스 등의 이름과 디자인이 아주 유사한 형태로 유통되는 마리화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사고 또 먹는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레오나 치토스 등으로 위장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마리화나의 독성 화학 성분인 THC 함량이 법적인 허용치 기준보다 훨씬 높거나 아예 독성이 강한 합성 마리화나 성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충격을 전했습니다. 이 보스턴 어린이병원 측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에게 의도하지 않은 대마초 복용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고학년 어린이나 청소년은 알고서도 마리화나에 취한다는 것이 궁금해 섭취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더 어린아이들은 실제 간식으로 착각해서 먹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솔린 가격 소식입니다. 가솔린 가격 하락세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오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84.1센트입니다. 어제보다 3.2센트가 내려간 건데 이제 하락폭도 점점 더 커지고 있죠. 0.1센트, 막 0.2센트 이렇게 내려갔을 때 정말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3.2센트 어제보다 하락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갤런당 5달러 73.4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연속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가솔린 평균 가격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41.3센트 기록 중입니다. AAA, 이 남가주 자동차협회 측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글로벌 국제유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 같은 국제유가 하락세 힘입어 가솔린 가격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석유를 비롯한 천연가스 산업이 지난 50년 동안 하루 28억 달러씩의 수익을 올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어제 베레브룩엔 벨기에 앤트워크 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지난 50년간 화석연료 회사가 벌어들인 총액이 52조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교수는 세계은행 자료를 토대로 글로벌 석유가스 판매로 얻은 지대를 평가해 산출했는데 이 지대는 생산 원가를 차감한 후에 나온 불로소득을 뜻합니다. 이 교수는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화석연료회사 연평균 이익은 1조 달러지만 2022년부터는 2배가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석유 부국들이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임대료를 높게 유지하고 있고 그들은 시장의 펀더멘털을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 모든 석유와 가스를 자유롭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면 석유 가격은 현재 100달러 수준이 아니라 배럴당 20-3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관련 지침은 이민 담당관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안별로 체포와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높여준 점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광범위하게 체포하도록 허용한 것과 상반된 정책입니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소재 연방지법은 전국에서 이 같은 지침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고 루이지애나는 바이든 행정부를 항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텍사스 법무부 장관과 루이지애나주 법무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완화 지침이 각 주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위험한 비시민권자의 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이민자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계획을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하급심의 판결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마리화나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처리된 가운데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해당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연방의회에서 대마초 합법화는 주 차원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이 증명됐다면서 이제 연방의회가 이것을 따라잡을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지난 4월 마리화나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했고, 따라서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최종 처리된다면 연방 차원에서도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PGA 투어 소식입니다. LPGA 투어 지금 에비앙 대회가 열리고 있죠. 에비앙 챔피언십이 2라운드 현재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캐나다의 브룩 핸더슨 선수가 13언더파 단독 선두로 현재 18번 홀 마지막 홀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의 넬리 코르다 선수가 11언더파 단독 2위입니다. 그리고 9언더파 단독 3위로는 유소연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넬리 코르다와 유소연 선수는 2라운드 지금 경기 마친 상태입니다. 김효주 선수가 8언더파 공동 4위, 그리고 김세영, 리디아고 선수도 8언더파 공동 4위 그룹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특급 포워드로 이름을 알린 찰스 버클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리브 골프 인터넷 인비테이셔널 시리즈에 영입 대상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ESPN은 어제 버클리가 전날, 즉 20일 리브 시리즈 대표인 그렉 노먼과 만나서 영입 제안을 받았다며, 하지만 버클리는 지금 TNT에서 NBA 해설을 하면서 받는 돈 이상의 대우가 있어야만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버클리 선수는 NBA 선수 시절 올스타에 11번이나 뽑혔고 1993년도에는 정규리그 최우 선수인 MVP에도 선정된 유명 스타입니다. 지금은 TNT에서 농구 해설을 하고 있고, 로이터 통신은 버클리가 TNT와 앞으로 3년간 3천만 달러에 계약돼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현재 PGA 투어 3M 오픈도 현재 2라운드 진행 중입니다. 임성재 선수가 선두권에 있어서 크게 화제를 모았었는데, 임성재 선수 6언더파 공동 2위 그룹에서 아직 티샷하지 않았습니다. 선두는 현재 4언더파 기록하고 있는 그리오, 이 아르헨티나 선수가 8언더파 단독 선두로 12번 홀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MLB 올스타 출신 마무리 투수인 트레버 로존솔이 마침내 새로운 팀을 찾았습니다. ESPN은 어제 이 로존솔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1년 45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전한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 소속으로 오승환과 함께 활약해온 이 한국 야구 팬들에게도 친숙한 로존솔 선수는 젊은 나이에 팀의 주전 마무리를 꿰찰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을 인정받은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7월 2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